여러분, 혹시 지금도 겨울에 바르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그대로 봄에도 계속 바르고 계신 건 아니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스킨케어 루틴이 그대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봄옷을 바꿨듯이 스킨케어도 봄이 되면 봄에 맞는 케어로 바꿔야 합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에 강해진 자외선까지 이런 외부 자극도 사실은 기미, 잡티를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 루틴을 좀 살짝 바꿔줘야 돼요. 봄맞이 스킨케어 루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딱 짚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봄맞이 피부 걱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되니까 날씨가 확 좋아졌죠? 근데 저는 봄이 되면 울긋불긋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싫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이렇게 한 차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가려워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봄맞이 루틴을 좀 바꿔봤더니 피부가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봄이 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창문 열기도 좀 꺼림칙하죠. 이런 미세먼지 입자들이 피부에 달라붙으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공 속으로 쏙쏙 파고들기 때문에 일반 클렌징으로는 조금 케어하기 힘들죠. 또 거기에다가 봄이 되면 겨울 내내 두꺼워졌던 피부 각질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때 제거가 안 되면 칙칙한 피부톤의 원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봄 클렌징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중 세안하세요. 1차 세안으로는 클렌징 오일 세안이 좋습니다. 유화작용을 거쳐서 피지와 노폐물을 끌어당겨서 녹여서 배출해주죠. 그리고 나서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세요. 효소 파우더는 입자가 작아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도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데 자극이 매우 순해요. 저는 요거는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피키너스 제품도 많이 쓰고 있고 코이 제품인데 이제 미세먼지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효소 파우더 사용 때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손바닥에서 20-30초 정도 충분히 거품을 내준 다음 세안을 해주시면은 이제 피부 속으로 이 거품이 쏙쏙 스며들어서 노폐물 제거에 좋습니다. 알갱이가 녹지 않은 채 하시는 거는 절대 금물. 그리고 봄철 스킨케어 두 번째 루틴.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워시오프 팩을 해주세요. 겨울 내내 쌓인 각질 관리에 저는 워시오프 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특히 봄은 외부의 유해물질이 피부에 척하고 달라붙거든요. 그 노폐물 같은 걸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데는 클레이 팩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마리엠의 워시오프 팩을 사용하는데요. 클레이 팩치고는 진짜 촉촉해요. 보통 워시오프 팩에는 클레이와 카올린 성분이 들어있어요. 노폐물 같은 걸 빨아들이는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공 속 깊숙이 쌓인 미세먼지, 노폐물, 황사 찌꺼기를 좀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루틴. 이건 제가 임의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로 석토 패드. 닥토? 흡토? 다 알겠는데 석토는 뭐지? 우리가 닦아내는 토너 패드를 닥토라고 하죠. 근데 저는 요모조모 오밀조밀하게 섞어 쓰기 때문에 석토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봄철 피부는 엄청 변화무쌍합니다. 건조하면서도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극받기가 쉬운데 이럴 때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들을 직접 섞어서 토너 패드를 만들어 쓰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지퍼팩에다가 내가 섞고 싶은 성분들이랑 토너 패드 리필을 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알로에베라겔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노화 피부를 재생하는 PDRN 성분을 같이 넣어줄게요. 탄력에 좋은 콜라겐수를 섞으셔도 좋고 미백이 걱정이 되면 나이아신 아마이드 요거를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조물조물 섞어주시고 충분히 흡수시켜주면 돼요. 첫 토너 패드는 피부 결 따라서 살살 닥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팩처럼 얼굴에 척척 붙여주세요. 요 지퍼팩 하나만 있으면 집에 있는 재료로 뚝딱뚝딱 굳이 닥토 패드 사실 필요 없이 맞춤형 스킨케어가 가능합니다. 가성비 짱이죠. 만약 봄에 내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 여드름성 피부다 하실 때는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 정도 섞어주셔도 좋고요. 또 내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자글자글하다 그럴 때는 호호바 오일도 한 둘레 이렇게 섞어주셔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 피부 고민에 맞게 석토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봄이 됐을 때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바로 미백과 장벽 케어.
일단 미백의 양대 산맥 성분은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좀 순하게 두루두루 쓸 수 있지만 효능만큼은 요 비타민C, 그것도 순수 비타민C를 쫓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맘때서부터 쭉 여름 날 때까지는 진짜 고함량, 순도 99%, 거기에 비타민C가 20% 이상 함유된,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스코르빅 4 데일리. 근데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 C를 활용을 했을 때는 이게 고함량이다 보니까 가끔씩 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재생, 피부 장벽 케어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게요, 비판텐 연고, 그리고 리쥬라닐러의 성분, 연어 PDRN,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다이소 무슨 몇천 원짜리 크림도 명품 재생 크림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가 있어요. 재생크림 5, 그리고 비판텐 크림 1, PDRN 요 원액을 한 3방울 정도만 섞어서 그때그때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티놀이라든지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을 발라도 재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 조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봄철 스킨케어 루틴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실 뭐 이런 선크림이야 이제 1년 365일 내내 중요하긴 하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은 딸을 내보낸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만큼 봄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일단 자외선 차단 지수, 근데 요새는 대부분 SPF 50, PA 뿔뿔뿔뿔 이렇게 차단 지수가 높게 나와서 그 정도 기준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혼합자차냐 무기자차냐 유기자차냐, 요 기준에 의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그냥 두루두루 뭐 혼합자차 혹은 유기자차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한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따질 게 바로 제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크림은 덧발라야 되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크림을 꾸준히 기초템처럼 바르기에는 내 피부에 맞는 제형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또 계절에 맞는 제형을 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광고성은 아니고요. 나는 건성 피부라서 그냥 사시사철 선크림으로 쭉 갈래 하시는 분들은 흐르는 듯한 제형의 AHC 워터풀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뭐 남성분이라든지 혹은 사춘기 이렇게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피부, 선크림보다 좀 더 수분감이 있으면서 라이트한 제형을 원하시죠? 프롬리의 선앰플도 괜찮아요. 이게 앰플처럼 굉장히 묽으면서 촉촉한데 화잘먹 선앰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르고 화장하면 화장이 또 잘 먹는다고 하네요. 또 선플루이드 제품, 유분기 많거나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가 참 좋거든요. 설화수 선플루이드가 가볍고 얇고 이렇게 마무리감이 뽀송뽀송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젤, 요거는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쓰면 참 좋은데 호가 그 브랜드로 유명한 세라덤 제품 중에 선젤이 민감 피부에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등산 이렇게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웃도어 선크림 혹은 레포츠 선크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백탁도 심하고 되게 뻑뻑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더 발림성이 좋게 나오면서 워터프루프라서 땀에도 지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헤라 레포츠 선크림이 이 분야에서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나는 꾸안꾸 좋아한다, 그냥 라이트하게 이렇게 보정되는 선크림이 좋다 하실 때는 셀퓨전시 톤업 선크림도 저는 괜찮게 썼었고요. 요새는 코이 요 글로우 에센스 쓰고 있는데 광도 살짝 나면서 이렇게 톤업 기능도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라로슈퍼제 톤업 선크림은 컬러감이 되게 로지로지해서 좀 예쁘게 빠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같이 일하시는 PD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초록초롱이라는 브랜드 제품이 진짜 괜찮대요. 저 아직 안 써봤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은 2-3시간마다 덧바르면 좋다고 하죠. 그럴 때 선스틱이라든지 선쿠션으로 좀 덧바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선쿠션 중에는 달바 제품 요거 괜찮았고요. 선스틱 중에서는 딘시, 유한양행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요게 브랜드 선스틱 중에서는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덧발랐을 때 좀 밀림도 없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발렸어요.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 스킨케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봄철에는 몸 안팎으로 외부 자극이 많아요. 노폐물이 잘 쌓이기 때문에 체내 독소를 배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아침 챙겨 마시는 게 바로 짠! 이 강황 레몬수입니다. 강황은 레몬이랑 궁합이 참 좋아요. 레몬의 항산화 그리고 강황의 항염 효과가 서로 믹싱이 되면은 이 노폐물 배설이 훨씬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몸도 좀 따뜻해지고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물을 만들어서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보통 저는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때는 따뜻한 물에 요 스틱 레몬즙 넣고 강황 한 꼬집에서 반 꼬집 정도 넣고요. 그리고 낮에는 시원하게 레모네이드처럼 탄산수에 똑같은 레시피로 타먹습니다. 혹시나 나는 너무 이렇게 시고 씁쓸한 게 싫다 하시면은 여기에 꿀 한 스푼 딱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마신 지는 거의 1달 정도 돼 가는데 2주 정도 되니까 피부 톤도 좋고 좀 탄력도 붙는 것 같고 면역력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붓기도 좀 줄어들고 아무튼 봄철 이 미세먼지 많은 계절에 피부 관리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간질환이나 방광결석이 있으신 분들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셔서 드시는 게 좋대요. 하루에 1~2잔 정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봄에 꼭 바꿔줘야 할 스킨케어 루틴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이 환절기에 내 피부가 훨씬 더 부담을 덜 느끼실 거예요. 효과 보신 분들 혹은 나만의 또 봄철 스킨케어 루틴을 알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같이 나눔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버튼, 댓글까지 꼭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